이번 학기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대학에서 한강좌 했는데 왜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리에 쓰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 교수입니다. 한 학기짜리 한강좌짜리. 예. 백모 화이팅! 저는 이제 인후염이 요새 좀 진행되고 있어서 원래 목청이 굉장히 큰 편인데 좀 톤 다운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중국의 침투라는 거는 이거는 무지하게 오랫동안 진행돼 왔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진행이 돼 왔죠. 제가 오늘 이 모임을, 이 집회를 제가 제 세대탈출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규모와 상관없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왜냐? 가방끈 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너희 대한민국 정치에 간섭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 게 이 사건이 최초입니다. 이 사건이 최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참고로 이제 반중 시위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또 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2011년 겨울에 한겨울에 중국 대사관, 그때는 여기 있지 않고 효자동에 있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그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시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시위가 24시간 365일로 499일 동안 했어요. 저는 이제 돈을 좀 냈고 동지들 중에 2명이 지금도 건강이 아주 안 좋아요. 길바닥에서 499일 하니까 몸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가 가끔씩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이러저러한 걸로 하고, 그래서 이 반중 시위라는 것 자체가 이 공자학원 반대 시위를 빼고 나면은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이런 대학 교수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냥 뭐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라든지 이런저런 이슈가 아니라, 야, 너희 대한민국 정치에 마수 끼워넣지 마. 너희 침투한 거 다 알아. 이제 좀 그만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데서 이 집회의 시작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약간 좀 날라리라고 봤었어요. 부인은 이쁘시지, 본인은 나토 정상회담 다니지, 본인은 무슨 G7 정상회담 다니지, 그러면 저렇게 해외 나가서 잘 나가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대접받고 돌아다니다가 우아하게 퇴임하면 되겠네. 근데 그러고 나면은 나라는 다 중국 간첩 같은 놈들한테 잡혀먹인, 근데 잡혀먹는 과정도 완전히 합법적 과정으로 연출돼서 잡혀먹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불길하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2월 3일 이 굉장히 상징성 계엄이거든요. 이거는 초단기 상징성 계엄인데, 메시지는 국내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깊게 병들어 있는가를 폭로하는 게 저는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영어로 정리해서 했더니 타라오 박사 같은 분들이 미국 조야에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보면은 저는 이 싸움의 본질이 뭐냐면, 이게 대한민국이 서방 선진국으로서 한미동맹으로 갈 거냐 아니면 중국 위성국가로 갈 거냐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들은 대한민국을 중국 위성국가로 몰아넣는 길을 가고 있고, 심지어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조중동까지 결국은 대한민국을 중국 위성국가로 몰아넣는데, 말하자면은 북치고 장구치고 옆에서 거들어주고 있고, 한동훈이까지도 거들어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불길한 상황이었죠. 이제 저들의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비록 탄핵으로 몰리고 있고 또 뭐 내란 올가미를 씌워서 수갑을 채우겠다고 지랄 발광 날뛰고 있지만, 이 싸움은 절대로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맞습니다. 형세로 보면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서방 선진국인데, 서방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중국 위성국가로 갈 거냐에 관한 싸움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의 먹고 사니즘의 문제고 우리의 생활 방식의 문제고 우리의 근본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고 있냐?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급등합니다. 맞습니다.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 바보 같은 아무 원칙도 없고 벨도 없는 것 같은 국힘의 지지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거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요. 미국이 신냉전 중국 제압을 전략으로 택했습니다. 저는 2016년에 그 탄핵 반대하다가 감옥을 갔다 왔잖아요. 예, 운이 나빴으면 한 3년 살았는데 운이 좋았으면 3년이면은 도대체 제가 생활비로 얼마나 번 겁니까? 그런데 운이 나빠가지고 6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보면 그래서 그 과정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오바마 정부는 친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친중이면 대한민국이 가로 퍼지든 뭐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박근혜 정부와 미국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힐러리가 좀 이상한 생각을 했고 그런 것이 다 겹친 사건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미국은 미중 대립 신냉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중 대립 신냉전으로 가면 무조건 우리 자유공화 시민, 자유공화 노선을 미국이 지지해야 합니다. 근데 그 대표 인물이 윤석열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기억력이 없어갖고요.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두 번째는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이 이게 한국이 워낙 팔자가 센 나라여갖고 여기서 자유공화 세력, 반중, 반공 이런 세력이 득세를 하고 강화가 되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954년에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합니다. 7월 달인데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합니다. 그때 우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미국은 해군과 공군만 내라. 육군을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이 되겠다. 그래서 모택동 체제를 깨버리자. 이거를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 7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그 같은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린 6.25 때 1950년 11월 이후로 북한군과 싸운 게 아니라 300만 중공군과 싸웠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외교관님들 당신들 똑바로 들으시죠. 당신들이 휴전협정 서명 당사자야. 겁이 나서 중국이라고 못 쓰고 중화 인민지원군이라고 쓴 겁쟁이들 아니야. 맞습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 미국은 한국의 자유공화 진영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공이요, 반중이요, 반전체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뼛속까지 반중이요, 반공이요, 반전체주의자입니다. 요 정도 빼고 갔어요. 따라서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 글로벌 말하자면 지정학 전략이 중국 제압, 중국 순치로 확정되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의 자유공화 진영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천안함 때도 미 국무부는 오바마 정부의 미 국무부는 저것이 북한 소행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박선원이란 자가 그때 뭐라고 했냐? 미 국무부가 모른다는 것을 너희가 왜 북한 소행이라고 하냐? 이것이야말로 조작 아니냐라고 아주 악질적인 선동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몸조심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정도로 우리 자유공화 시민을 미국이 부담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세월은 다 지났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떠들어봐도, 전 세계 어디를 살펴봐도 윤석열 같은 파트너가 없으며 전 세계 어디를 살펴봐도 우리 자유공화 시민 같은 파트너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 이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인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날라리라고 좀 봤었어요. 저 인간 우아하게 퇴임하고 나면 나라는 합법적으로 중국 간첩 같은 자들의 손에 넘어가서
아주 망할 거다. 제가 비유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개구리를 냄비 속에 집어넣고 살살 덮이면 개구리가 끓는 줄도 모르고 죽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2월 3일 초단기 상징성 계엄을 때리고 12월 22일 정말 심금을 긁어주는, 심금을 긁는 진정성 넘치는 12월 12일 그 담화를 발표했을 때 아, 진정성 있다. 저 사람이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한다. 윤석열이 우리의 동지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 우리 동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런 유명 인사 중에 아무도 우리의 깃발, 우리의 주춧돌, 우리의 기둥이 된 적이 없는데 윤석열이 드디어 우리의 깃발, 우리의 주춧돌, 우리의 기둥으로 나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끝까지 싸우겠다고 합니다. 네, 웰컴 어버드 미스터 윤석열입니다. 우리가 해온 싸움에 드디어 그 잘나가는 현직 대통령이 자기 존재의 전 무게를 걸고 드디어 탔습니다. 이제 우리의 동지가 된 겁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의 동지 윤석열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것이 앞뒤로 다 맞물려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4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 베이스로 윤석열 지지율이요. 예. 이건 유권자 베이스로 1,600만 명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인지. 이게 콘크리트 지지층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1,600만 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이해찬과 헤어질 때 한나라당을 탈당할 때 그때 한 얘기였습니다. 500만 표가 걸어 나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 민주당의 뿌리 어딥니까? 호남이죠? 호남계 사람들이죠? 예, 북상한 사람들입니다. 예, 김대중이 호남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끌고 다니는 게 약 1,000만 표입니다. 20여 년 동안 1,000만 표 끌고 다녀서 저 지역 사람들이 저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 본인들의 말로 선상님이 빗수락을 들고 뽑아라 그러면 뽑은 단계 그게 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자, 지금 1,600만 모인 것이 2,000만 되고 2,500만 됩니다. 박해당하면 당할수록 부풀어 오릅니다. 숫자뿐만이 아닙니다. 그 정신과 이념과 정치 철학과 정치 사상이 반중, 반공, 반전체주의, 자유공화로 단단히 다져집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까지 DJ란 인물이 지역을 내세우고 저쪽 종복이나 이런 이상한 애들을 붙잡고서 20년 세월을 흔들어봐야 기껏해야 1,000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을 기둥으로 삼고 윤석열을 깃발로 삼아서 1,600만, 2,000만, 2,500만 단단한 자유공화 시민진영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거기에 최일선에 가장 가방끈 긴 동지로서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